한국은행 간부가 사실상 해고가 됐는데 분류는 사생활이다 라면서 회사의 이른바 면직 해고 조치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불륜 들켜 면직된 은행 간부 정당한 처분이냐. 한국은행의 팀장급 직원 A씨가 2016년 6월에서 2017년 1월에 유부녀 B씨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직원의 공동 숙소에서도 성관계를 맺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한국은행 간부의 전 내연녀, 그러니까 내연녀가 이전에 또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 내연녀가 그때 당시 내연녀의 불륜 사실을 그때 당시 내연녀의 남편에게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전 내연녀가 현 내연녀의 남편에게 이 불륜 사실을 알려서 당시 현 내연녀의 남편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A씨에게 제공한 관사와 휴대전화를 관리할 의무가 한국은행 측에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 남편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한국은행 상대로 관리감독의 소홀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했지만 이 남편은 패소를 하게 됩니다. 당시 내연녀 남편의 소송 제기로 이 한국은행 간부의 불륜 사실이 언론 보도됩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직원관리 부실로 질책이 있었고 그러자 한국은행이 팀장급이었던 A씨를 팀원으로 강등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듬해 10월에 면직 처분, 그러니까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거죠. 사실상의 해고 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A씨는요, 반발하고 있어요.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불륜으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인사발령으로 사실상 팀장에서 팀원으로 징계가 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아예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면직 처분은 이중징계다.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팀원 발령은 징계로 보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 현저히 훼손시켰다. 공무원직 박탈은 마땅하다. 라며 이 간부의 무효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내리게 됩니다. 오 교수님, 그러니까 여기서의 법적 쟁점은 사생활의 어떤 그 부적절한 행위, 불륜과 관련해서 공무원직까지 박탈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냐의 쟁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범죄와 연관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범죄화라고 하는 게 있고 비범죄화라는 게 있어요. 예. 범죄로 되어 있다가 범죄가 아닌 영역으로 온다는 거죠. 예컨대 혼인빙자 간음이라든가 뭐 낙태죄라든가 또는 뭐 지금 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좀 재밌는 그 사실이 이 사람이 본부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부인이 아니라 그 전 내연녀가 지금 현재 내연녀의 남편에게 이제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서 원래 부인들의 그 질투보다도 이 씨앗이라고 하는 즉 불륜녀의 옛말인데 그 사람들의 질투가 더 무섭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A 씨를 상대로 해서 이 B 씨의 남편, 즉 그 내연녀의 남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형사 고소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패소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아주 난타를 당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은행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상당히 상징적 어떤 존재가 되는데 여러 의미에서의 상징적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이제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직장 아닙니까? 거기 다닐 때는 좋은 줄 모르고, 여러 가지 좀 자만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즉, 팀장에서 팀원으로 됐다가 급기야는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쪽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법원에서는 일단 이 팀원 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 있어서의 인사 관행이기 때문에 징계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그쪽에서 면직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어떤 한국은행의 조치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또 판단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소송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실이 좀 더 뉴스거리가 되고 오히려 더 본인에게는 뭐 어떤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좌우간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결국
뭐 본인이 추락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연녀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2명.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손수 변호사님, 네. 이 남편,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현 내연녀의 남편이 소송을 했잖아요. 한국은행 상대로. 근데 그 간부 상대로도 소송을 했는데 뭐냐면 이 간부가 성관계를 하고서 해당 여성에게 1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네. 성매매다. 네. 근데 법원에서는 또 성매매는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성매매, 우리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돼요. 대상으로 해야 돼요.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다면 설령 그 대가로 금전이 오갔다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